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취득세 좀 해보자고요. 24페이지. 페이지예요. 자, 세 문제짜리네요. 자, 지난번에 양도소득세 기본 끝났죠? 자, 오늘 이제 24쪽 취득세. 자, 항상 취득세는 뭐와 뭐가 합쳐진 거예요? 이거 소유권 취득이죠? 항상 취득은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과 뭐다?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예요? 2%.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르죠? 이거는 기억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이거. 자, 일단은 24페이지 꼭대기 1번에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소유권 등기 등록을 합쳐서 물건 어디로 간다? 소재지. 그리고 권한이 많은 자가 걷어가는 거죠? 힘센 자, 특광도. 그 다음 2번 취득세는 재와의 소유권 이전되는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취득세는 뭐다? 물세. 물세예요, 물세. 왜 이 물세는 어떻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물건별로 각각 매긴다고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매겨요? 합산 안 해요? 왜 취득세는 물세일까요? 60일 이내에 거들려니까 합산하면 인세가 돼버려요. 물건별로 각각 매긴다. 그래야 60일 이내에 거들 거 아니에요. 물세. 그리고 거래세, 유통세, 행위세란 용어를 쓰죠. 그래서 거래가 되고 행위가 일어나고 이전되면은 재산의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의 증가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담세력. 그래서 취득세 부과 근거는 뭐다? 담세력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담세력. 그래서 담세력이 뭐예요? 세부담 능력으로 보는 거라고요. 세부담 능력.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응등과세. 응이 과세하면 안 돼요. 담세력이 뭐라고요? 세부담 능력. 능력을 보고 과세한다. 자, 3번 취득세는 종가세며 물세니까 누진세율 안 쓰죠? 언제나 무슨 세율만 쓴다? 차등 비례세율만. 합산을 안 하니까. 그 다음 4번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뭐다?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실질주의. 옛날에 취득세가 실질주의예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실질 취득하면 과세한다고요. 그리고 뭐다? 등기할 때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형식주의. 둘 다 씁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먼저 하죠? 그럼 취득세 내야죠. 또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 거예요. 둘 다 낸다 이거죠. 잔금 지급 전에 등기할 때 취득세 내면 끝나는 거고, 또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냅니다. 자, 그 다음 5번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뭐다?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요? 자진 신고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까먹는 게 뭐다? 가산세. 이거는 안 까먹잖아요. 가산세는. 이거 까먹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야. 까먹을 걸 까먹어야 돼요.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눕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눈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 취득의 구분. 취득의 구분은, 자, 취득은 크게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승계와 원시로 나누고, 다시 승계는 유상, 무상으로 나누죠? 그럼 유상에서 출제되는 것은 밑줄 그어요. 교환. 교환은 유상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면 교환. 그 다음 상속증여 받으면 사실상 취득이죠. 등기를 안 하더라도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상속증여. 그 다음 원시 취득은, 토지는 원시가 뭐다? 공유수면, 매립간척, 건축물은 뭐 신축 등등등,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건조, 제조, 조립.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게 뭡니까? 간주취득.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게 뭐다? 간주취득이 있어. 그래서 간주취득은 법조문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4가지 이렇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지목 변경에서 뭐가 증가가 됐나요? 가액 증가. 그래서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에요.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뭐다?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건축물을 개수해줘. 항상 개수는 2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거죠. 개수. 그럼 역시 개수하면 뭐가 됩니까? 가액 증가가 있다면 취득으로 본다. 그리고 3번째는 차량, 기기, 장비, 선박이네. 뭐라 그래요? 종류 변경. 역시 가액 증가 취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밑에 과점주주 나오네요.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했어요? 주식. 주식을 취득했지만 과반수가 넘어가죠? 과점주주가 되면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과점주주가 되면 부동산 등을 뭐다?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내라 이거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과점주주는. 부동산 등이 뭐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 그래서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죠? 단 뭐는 설립시.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해요. 설립시 누구에게만 과세한다고요? 법인에게만.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사는 거잖아요. 법인에게만 과세합니다. 과점주주에게 또 과세하면 받아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설립시는 도와주겠다 이거지. 이거 4번 출제된 거예요. 설립시. 그래서 납세할 의무는 설립일 이후부터 존재한다고요. 이전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이 간주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 내란 뜻이죠? 몇 프로 과세할까요? 항상 취득세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하죠? 무슨 세율로 과세해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요. 한쪽만.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몇 프로? 2%. 이 간주취득은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소유권 취득이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특례세율 2%로 과세해요. 이거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는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이런 게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자, 과세대상이네요. 과세대상. 그래서 세법은 5, 6월달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그 기출문제 있죠? 백선. 오늘 이제 공부 끝나잖아. 그럼 그 백선을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됐나?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세법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 전략이 있다.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나온 게 또 나와요. 그게 틀이 딱 잡혀야 7, 8월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과세대상. 자,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자, 그럼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3개. 건축법상 건축물. 그리고 건물에 뭐다? 딸린 시설물. 그리고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레저시설. 대표적으로 레저시설이 있잖아요. 그 취득세 내는 거예요. 25조 레저시설 중에서도 뭐다? 골프 연습장.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레저시설. 그 중에서도 뭐가 있다? 골프 연습장, 뭐 스케이트장, 뭐 수영장 이런 거 등등등 있죠? 모르면 기본서를 봐야 됩니다. 자, 쭉 있어요. 차량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 임무,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종류는 몇 개다? 5개. 앞대가리 있다면 뭐라 그랬어요? 골, 콘, 종, 승, 요. 13개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인데 열거된 게 13개 13개. 임차권 이런 게 없다고요. 저당권 이런 게 없다. 없습니다. 소유권 취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부동산은 항상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원시인지 승계인지 구분해야 돼요.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합니다.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둘 다 과세해요. 그럼 부동산을 뺀 나머지는 원시는 과세 안 합니다. 실수요자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승계만 과세한답니다.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칸에 나와 있잖아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그리고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해요.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법인이 아파트를 분양하면 법인은 원시 취득이죠? 법인도 취득세 내고 우리도 승계 취득하면 또 취득세를 낸다고요. 부동산은 둘 다 과세. 딱 정리하고.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네. 7개네요. 1. 국가,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에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외국 정부도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합니다. 외국이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외국이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같이 간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밑줄 그어요. 귀속 또는 기부찬압. 이거 3번 출제됐어요. 귀속 또는 기부찬압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을 어떤 조건으로 취득하나요? 귀속,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또는 기부 주기로.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은 과세하면 안 되겠죠? 다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부동산만. 차량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 어떨 때 귀속하기로 해놓고 조건이 변경됩니다. 매각해버리거나 또는 남에게 증여해버리죠? 그럼 당연히 그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 니은은 뭡니까? 귀속하는데 조건을 달아. 즉 반대급부를 요구한다고요. 반대급부를. 그래서 국가 등의 귀속통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해받거나 또는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 그럼 그 부동산은 당연히 취득세 내야 돼요. 반대급부 조건으로 기부하는 것은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이죠.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맡긴 거니까 비과세. 그래서 갑, 을. 자, 이거는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신탁, 법에 따른 신탁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등본당 신탁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을을 뭐라 그래요? 수탁자. 갑을 뭐라 그럽니까? 위탁자. 취득, 이 세법은 위탁자라 그래요. 신탁자는 타법액이라고요. 그래서 신탁자로 그러면 불안해요. 이번 시험장에. 세법은 위탁자. 그럼 왔다 갔다 그러는 거는 비과세예요. 갈 때, 올 때 이렇게 형식적인 거 비과세라고요. 자, 근데 잘 들어야 돼요. 한 번 내는 세금은 비과세지만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재산세는 과세한다 그래야 돼요. 매년 내는 세금은 과세하죠. 위탁자에게 과세할까요? 수탁자에게 과세할까요? 수탁자가 법상 납세무자죠. 재산세에서.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무자입니다. 위탁자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래 을에게 이전시켰죠? 기간이 종료되면 갑에게 이전돼야죠? 근데 이거를 갑으로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병에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위탁자 거잖아요. 위탁자가 뭐다? 지위 이전이 됩니다. 새로운 자에게, 병에게 지위 이전이 되잖아요. 원래 위탁자 건데 이렇게 병에게 지위 이전이 되면 병은 새로운 취득으로 봐죠. 그래서 병은 당연히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딱 기억해야 돼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다. 그러나 재산세는 수탁자에게 과세한다. 그럼 위탁자 건데 병에게 지위 이전하죠? 이럴 때 병은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 그래서 지위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새로운 자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가자고요. 자, 4번으로 갑니다. 이제 증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법이네. 결국은 뭐예요 이거? 수용당한 부동산이 다시 취득되는 거죠?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합니다. 환매권이에요. 환매권. 그래서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를 환매라 그러죠? 그럼 이거는 법에 의할 때는 비과세입니다. 법에 의해서 내 토지가 수용당하잖아요. 이거를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한다. 비과세. 법에 의한 거니까. 그러나 개인 간의 환매, 개인끼리 하는 거는 뭐다? 과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과세한다.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표준세율, 특례세율, 중과세율. 개인 간의 환매, 매도자, 매수 간의 환매는 특례세율로 과세하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환매 등기.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법에 의한 게 비과세예요. 개인끼리는 과세하되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요. 어떻게 과세해요? 특례세율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환매는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 빼고 등기는 해야 돼요. 참 기침도 살살하지 여기까지 들리네. 얼마나 크지. 저 기침은요 1층까지 들려. 1층까지. 그러나 재채기나 기침은 막 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팍 달아납니다.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완벽하게 해버려야 돼. 자, 그 다음 5번 임시건축물이죠. 이것도 분석을 잘해야 돼요. 임시건축물도 분석을 잘하자.
그래서 이 법조문이 임시니까 이건 비과세예요. 그러나 뭐에 따라 달라진다? 존속기간.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따라 두 가지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비과세라고요.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1년까지는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취득이죠. 과세. 이렇게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아무런 말이 없다는 얘기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비과세만 나와 있죠. 그래서 단 1년을 초과하든 안 하든 뭘로 변합니까? 사치. 사치가 되면 무조건 과세. 4번 출제됐어요. 사치가 되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임시건축물이 별장이 되거나 임시건축물이 고급 오락장이 되면 무조건 과세로 전환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과세할까요? 사치니까 중과세율로. 사치 나왔잖아요. 거기 사치성은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과세한다는 지문이죠. 과세한다는 지문이다. 그럼 1년을 초과할 때는 과세한다고요.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특례세율로. 몇 프로? 2%. 2%.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죠. 특례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특례세율로. 중과 기준세율로. 외우면 안 돼요. 임시는 등기 안 하는 거예요. 1년 초과하면 취득이다. 2%.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례세율을. 자, 그 다음은 이제 6번. 자, 공동주택을 개수하네요. 개수하는데 거기 뭐라고 찍혀 있어요? 괄호에. 대수소는 제외. 대수소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럼 시설물을 비과세한다는 뜻이죠? 규모를 따져. 공동주택 시가 표절액이 얼마 이하? 9억 원 이하. 6억 하면 안 돼요. 일명 공동주택에 뭐라 그랬어요? 개구멍. 개구. 중요한 거는 대수소는 과세. 대수소는 비과세한다. 틀려요. 9억 이하 시설물. 이거 뭔 뜻인지 이해되나요? 아파트가 노후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죠? 그 아파트가 9억 이하라면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 7번은 개정법이네요. 그죠? 상속 개시 이후에요? 이전이에요? 이전이요. 그 이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 화재가 나 어쩌고 쭉 나오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뭐다? 차량.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과세.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2번과 몇 번이에요? 5번. 2번과 5번이 가장 많이 출제돼요. 귀속 기부채납. 5번. 사채가 되면 무조건 과세한다는 것. 자, 그 다음 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뭘로 넘어가나요? 납세 의무자도 매년 출제되는 한 문제짜리네요. 납세 의무자. 자, 슬슬 읽어보면 되겠네요. 납세 의무자. 자, 첫 번째.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누구에게? 사실상 취득자에게. 당연한 얘기죠? 등기 안 따진다고요, 세법은.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두 번째예요. 4번 출제됐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법상 납세 의무자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이거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변경한 거니까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내는 거고.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슬슬슬슬.
그 다음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 해당 조합원용. 그럼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 그 새 아파트는 누가 취득세를 내야 된다?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원이 내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줄 조심해야 돼요.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거는 일반 분양분이에요. 조합원 거는 조합원이 취득세 내고 이거는 일반 분양분이잖아요. 일반 분양분은 제외.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낸다? 분양 받은 자가 내는 거예요.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조합원에서 제외해서 최종적으로 새 아파트는 분양 받은 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상속받으면 누가 내야 돼요?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 냅니다. 그러나 한쪽이 안 내면 상속인 상호간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바가 있다. 연대납세무가 있다. 연대. 자, 그 다음 외국인 소유입니다. 이거를 국내에서 수입하죠. 대여할 목적으로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물은 외국 거지만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고요? 수입하는 자. 그래서 외국자가 들어가면 수입하는 자예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밑에 보면 뭐가 나오나요? 지금부터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나오잖아요. 항상 과점주주의 정의는 뭘로 출발합니까?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B가 꼭 들어가야 돼요. 왜 B가 들어가나요? 과도 점유하려면 비상장 주식은 과도 점유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 50% 살 수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주로 친인척 간에, 주로 지인 간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과반수를 점유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과점주주의 정의는 몇 프로 초과할 때 가능하다? 50% 초과. 딱 50%는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과반수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50% 초과하면 이 회사를 지배하죠?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지배함으로 법은 뭘로 본다? 부동산 등을 아까 설명한 거예요. 취득한 걸로 본다. 이 부동산 등이 뭐예요?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 13개 총액.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 합계가 100억이야. 100억. 지분 비율.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뭐가 생략된 거다? 지분 비율. 부동산 등을 다 취득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분 비율이 생략된 거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등을, 법은 어떻게만 나왔어요? 부동산 등을 괄호 보지 말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뭐가 생략된 내용이라고요? 지분 비율. 그럼 지분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60%네. 그럼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는 뜻이야? 60억. 이게 과세 표준이요. 그럼 여기다 세율 몇 프로 곱해요? 몇 프로 곱해? 2% 아까 배웠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2%. 얼마 나와? 1억 2천만 원.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이 뭐다? 과세 표준이에요. 여 간주 취득은 세율이 몇 프로다? 2%. 20%면 12억이죠? 2%니까 1억 2천. 이게 취득세.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가점주주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부동산 등 합계가 얼마다? 100억. 근데 이 중에 신탁재산이 있어. 이 중에 맡긴 재산. 신탁재산이 20억이 있다고요. 그럼 신탁재산은 취득세를 비과세하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20억이 있다고요. 그럼 100억 중에 20억을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그냥 포함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비과세죠?
그러나 과점주주 부동산 등을 계산할 때는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얼마가 안 돼? 100억 제외해서 80억으로 계산 안 해요. 그냥 포함해서 100억이 됩니다. 신탁, 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죠?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나 과점주주는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괄호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괄호,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신탁재산을 비과세지만 과점주주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한다. 괄호가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해서 그냥 100억이 되는 거라고요. 과점주주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취득세를 2%가 뭐다? 특례세율. 1억 2천만 원이 뭐다? 취득세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하나. 2%에 2%.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기준세율.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잘 봐요. 과점주주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과점주주가 과세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과점주주가 과세를 안 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설립시.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두 번째, 잘 들어요. 딱 50%. 딱 50% 취득하죠? 과세를 안 합니다. 초과자가 들어가야 돼. 초과자가. 딱 50%는 과세 안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감자시. 감자해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감자라 그래요. 타 주주의 주식이 감자되면서 내 주식 지분 비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과세를 안 합니다. 어떨 때 과세예요? 과점주주는 돈 주고 사거나 증자할 때, 자본금을 늘릴 때 주식을 사죠? 감자할 때는 취득세 과세 안 해요. 과세 안 한다고요. 세 가지는 과세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을 취득하면 상장 주식, 코스피 주식 이런 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네 가지 지문이 나오면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과점주주는. 자, 그래서 2번 나왔네. 설립시. 설립시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다른 주주의 주식을 비출고 감자 나왔잖아. 자본금을 줄이면서 내 지분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감자 하면서 지분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3번 이러한 과점주주 왜 들이 나왔어요? 혼자가 안 되면 배우자를 끌어들이죠. 친인척을 끌어들여서 2명 이상이 됩니다. 그럴 때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역시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과점주주가 과세 안 하는 이유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취득의 유형. 취득의 유형으로 가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 속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꽉 잡았죠? 이거 가족 간의 취득이잖아.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라면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그럼 가족 간의 취득은 공짜잖아요. 거래가액이 없죠? 원칙은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공짜니까. 무슨 소리냐?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죠? 대가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면은, 입증하면은 돈 나가네. 무슨 취득으로 본다? 돈 나가는 거니까 유상. 이렇게.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취득세가 달라요. 증여는 몇 프로예요? 3.5. 유상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증여가 세금이 많이 나와.
유상 4% 빼고, 유상은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물건 종류에 따라. 그래, 구분나는 거예요. 세금이 달라져요. 취득세가. 그래서 구분나는 거예요. 증여는 몇 프로? 3.5. 그래서 증여가 보편적으로 많이 나와요. 유상 4% 빼고. 그래서 구분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꼭대기.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뭐다? 증여. 다만 다음과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뭘로 본다? 유상. 유상, 대가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돈이 나가는 거. 1번 공경매. 돈 나가는 거잖아. 돈 나가는 거는 유상이에요. 그 다음 2번은 파산 선고.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가족이 취득하죠? 그럼 돈 나가는 거잖아. 이것도. 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어떻게 했다? 교환. 가족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교환은 항상 뭐다? 유상. 유상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네. 당연히 증명하면 돈 나가는가? 그럼 증명하는 방법은 뭐만 알면 돼? 가만 알면 돼. 가만. 뭘로 증명했어요? 소득으로 증명했네. 그럼 당연히 돈 나가는 거죠? 벌어서 샀다. 유상.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두 번째 줄. 자, 드디어 나왔어요. 오랜만에 잘하는 거. 뭐요? 부담부증이요. 꽉 잡았잖아 이거. 제일 잘하는 거 부담부증이잖아요. 이거 부담 많은 부분이 뭐예요? 채무.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거죠? 그럼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니까 뭐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리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죠? 나머지는 공짜잖아. 증여. 그래서 증여 유상. 위에도 뭐다? 증여 유상.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에 밑줄 그은 거 뭐를 물어봅니까? 채무. 돈이 나가는 거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적어야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옆에 적어야죠. 나머지는 공짜예요. 나머지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 자, 제일 밑에 보면 이번에는 증여가 아니라 뭐다?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의 동그라미 쳐요. 상속. 자, 다 같이 오랜만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재산가액은 어떻게 본다는 거야? 오른쪽에.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입니다. 포인트가 증여. 자, 사망합니다. 갑돌이가 사망합니다. 사망해요. 이 사망한 자를 뭐라 그래요? 피상속인이라 그러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그래서 이 사망하면 이제 상속이 이어지겠죠? 상속을 하잖아. 공동상속. 이렇게 여러 명이 받았다. 배우자도 받고, 그 다음 자녀 완도 받고, 자녀 투도 받고, 공동상속 받았네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상속세 끝난 거야. 상속 등기가 끝났다고요. 이렇게 다 끝났어. 상속세 교통정리가 됐다고요. 근데 배우자는 한 덩어리 받고 자녀는 세 덩어리씩 받았네.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받았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받았어. 그럼 이제 상속 등기 등록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상속 재산을 나누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재분할이야. 다시 뭐다? 재분할했다는 뜻이죠? 그럼 자녀들은 많이 받았잖아요. 배우자에게 미안하지? 그래서 한 덩어리를 이렇게 줍니다. 알아들었나요? 상속 등기가 끝나고 다시 재분할한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한 덩어리를 줬을 때는 공짜로 준 걸로 봐. 그래서 이 받은 자는 뭡니까?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지문이에요. 그래서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라고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여기 보세요. 등기가 끝난 상황에서 재분할한 경우였죠? 그러나 등기 전에 뭐다? 법정 신고 기한 있잖아요. 6개월. 신고 기한 안에 재분할하면 뭐다? 이거는 신고 기한 안에 재분할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뭐다? 이거는 상속받은 걸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신고 기한 안에 상속인끼리 재분할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1번만 알아두면 돼요. 신고납부 기한 안에 재분할했죠? 이럴 때는 뭐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속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지문 정리 잘해요. 재분할 언제 했어요? 등기 끝난 후에. 그럴 때는 공짜로 취득한 걸로 봐요. 자, 재분할 언제 했어요? 신고기한이네. 이거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잘 읽어봐요, 말귀를.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 네, 쉬었다 해요.